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선생님 김좌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내신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한능검, 심지어 이제 공무원 시험까지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늘 살펴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굉장히 많은 갈등 관계와 또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자, 민주공화제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주공화정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요걸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배경. 자, 우선은 배경. 자, 뭐니 해도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3.1운동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 엄청난 민족적인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그냥 자기들끼리 막 만세운동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적인 엄청난 힘을 딱 봤을 때, 야, 이 독립운동에 대한 이 지도부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을 하는 운동의 역량이라는 말 쓰죠. 힘, 역량. 혀가 짧아요.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집중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자, 엄청난 이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을 수 있는 임시정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공통적인 생각을 한 거지, 사람들이. 자, 뭡니까?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단체들이 있었는가, 요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어디? 넘버 1. 상하이에서 무슨 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똑같습니다. 임시정부, 시정부. 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 어디죠? 서울이죠. 서울의 또 정부, 서울의 무슨 정부라고 얘기하냐면은 서울의 다른 이름, 위례성? 미안합니다. 자, 한성 정부. 그리고 북만주나 간도, 여기 말고 또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던 곳, 많은 무장투쟁 단체들과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던, 그렇죠, 연해주. 자, 연해주는 이제 뭐가 있었느냐? 대한 국민들이 만든 의회, 국민의회, 요렇게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 세 개의 단체가 있었는데 각각 지향하는 독립운동 스타일이 달라요. 자, 상하이 같은 경우 위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 상하이 같은 경우는 각국의 공사관들이 많았습니다. 외교를 할 수 있는데 아주 적합한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하이 임시정부는 무슨 독립운동을 지향해요? 그렇지, 외교 독립을 외교적으로 지향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한성정부 같은 경우, 야, 정부가 어디 있어야 돼?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상하이랑 연해주는 뭐야? 니네 뭐야? 우리가 진짜 정부지. 정통성을 얘기합니다. 정통성. 자, 그리고
연해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독립운동 단체와 많은 독립군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가깝잖아요. 물론 서울이 그 안에 있긴 하지만 활동하기가 어렵지, 서울 같은 경우는. 자, 연해주 같은 경우는 가장 왔다 갔다 치고 빠지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연해주 같은 경우는 무슨 투쟁? 무장투쟁, 줄여서 무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각각의 정부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통합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상하이와 서울 이쪽에서는 연대가 나름대로 좀 잘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연해주 무장투쟁 계열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일부분만 합류를 하게 돼요.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무투파와 외교독립론의 이 갈등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후에도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결국에는 쌤이 키가 커요 좀. 자, 대한민국 글씨가 안 써지네.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힘들죠? 배경부터 해가지고 세 개의 부서가 나눠지고, 세 개의 임시정부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또 합해지게 된다라는 거.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태어난 임시정부, 어떠한 구성을 갖고 있는가? 임시정부의 구성, 어떠한 형태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밑줄 대한민국 정부인데 임시정부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수업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더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얘기를 해요. 법통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야. 근데 또 장남이야. 그럼 뭘 지내야 돼? 그 집에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셨어. 내가 장남이야. 내가 뭐 해야 돼? 제사 지내야지. 장남의 그러한 내용들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제 또 집을 꾸려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모습,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의 법통,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정부를 법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되게 닮은 점도 많고요. 유사한 점도 많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던 것처럼. 그랬을 때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우선 첫 번째로 임시정부, 어떠한 정치체제를 지향하였는가? 바로 공화정을 채택했다.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공화정이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자, 민주공화정. 그리고 당시 국가 통수권자가 누구였는가? 자, 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었고요. 대통령이 누가 있었냐면은 이승만 박사가 역임을 했다. 당시 뭐 상하이, 서울, 연해주 할 거 없이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는 요 세 단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뭐 왕족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승만 자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나름대로 수완 있는 사람이었고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되게 막 으쓱으쓱 해주는 거지. 자, 그리고 국무총리로 이제 무엇을 두느냐, 누구를 두느냐, 바로 이동휘를 두었다. 이분은 이제 전형적인 무투파 계열입니다. 무투파. 자, 그랬을 때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휘 이렇게 두고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였다. 플러스 알파로. 자, 지금 우리나라 무슨 분립이라고 얘기하죠? 그치?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지. 요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를 통치하는가, 중앙, 지방 이렇게 각각 나눠볼 수가 있는데 중앙 같은 경우는 국가의 권한을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통치를 한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어떠한 부서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국무원.
두 번째로 이제 의정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 요렇게 있습니다. 왜? 지금이랑 너무 비슷한데요? 공무원 뭐야? 공무원 나라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행정부, 행정. 자, 의정원, 정치적인 바른 그러한 내용들을 의결하고 토의한다고. 국회잖아요, 국회. 입법.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독립운동의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자, 법원. 법원, 사법부. 깜짝이야. 항상 녹화를 할 때 시간을 잘 못 맞춰요. 이게 여러분을 딱 보실 때는 한 번 찍은 걸로 보이는데 여러 번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영상에 종소리가 담기게 됐네요. 스미마생. 자, 그랬을 때 행정, 입법, 사법 이러한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겠고요. 요건 또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민주공화정 더불어서 삼권 분립. 삼권 분립의 모습을 보인다. 지금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중앙은 이렇게 공무원이 있고 뭐 이렇게 의정원, 법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었을까? 자, 우선은 우리나라 원래 이제 있어야 될 공간이 어디죠? 질문이 너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지금 있어야 되는, 통치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지? 우리 이제 한반도잖아. 근데 지금 한반도에 누구 있어? 일본 있잖아. 통치할 수 있어요? 없지. 그래가지고 임시적으로 연락책이라든가 통신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국내에 어떠한 기관들을 만들어 놓느냐? 자, 살펴볼게요. 연통제. 뭘로 쓰지? 그래, 그냥 쓰자. 자, 연통제. 그리고 통신을 담당한다고 해가지고 교통국. 교통국 이렇게 둡니다. 연통제는 그냥 연락체계, 그리고 이제 부면 이렇게 하부 조직까지도 이제 가게 되고요. 뭐 연락 정보를 막 수집하기도 하고 그런 단체였습니다. 교통국 같은 경우는 통신 주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 자, 요거 두 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금. 아니,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어떻게 모으는가? 독립공채. 독립공채를 발행을 한다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뭐 애국공채 이렇게도 얘기하긴 하는데, 공채가 뭐예요? 돈 빌려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서 쓰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 나라가 없잖아. 영토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복리로. 괜찮죠? 혹시 복리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한 바퀴, 거기서 또 원금에 이자 한 바퀴, 이렇게 단리 복리. 그랬을 때 복리로 나중에 갚아준다. 괜찮은 장사죠. 그런 것처럼 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독립공채를 발행함으로써 나름대로 독립운동에 필요한 돈을 모으려고 하였다. 더불어서 각종 의원금, 지원금,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걷기도 하였다라는 거. 자, 의원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국내적으로 또 이제 자금을 또 모으고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왜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말이 좀 꼬였다. 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냐고. 결국에 목적이 뭐야? 임시정부의 목적이 뭐야? 독립운동 하려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가, 요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봤을 때 처음에 무투파랑 외교파랑 잘 안 맞는단 말이야. 안 맞아. 그리고 당시 이제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상하이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언제 독립운동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언제 상하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교통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못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갈등이 되게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 두 가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활동 두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무투. 자, 쌤이 지금 파란색 쓰죠? 외교는 이제 또 노란색 쓸게. 노란색으로 외교. 이러한 모습들. 자, 그럼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가? 무투 같은 경우는 군무부, 군사 업무, 군무부를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전에 살펴봤습니다. 무슨 군정서? 서로 군정서. 서로 군정서를 두어서 직속부대라고 얘기했잖아. 인정이 상하이에 있지만 나름대로 직속부대도 갖고 있었으면서 무장투쟁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도 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외교 같은 경우는 뭐야? 본래 그게 있었잖아. 자, 독립청원서라든가 독립을 바래. 청원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구미위원부. 미국에다가 위원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왜냐면은 이 이승만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뭐 막 수학을 C뿔 맞았다고 하는데 뭐 그 당시에는 C 맞는 것도 어려웠다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윌슨 대통령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승만의 어떻게 보면은 좀 먼 스승이야. 대학 총장할 때 학장인가요? 할 때 이제 이승만을 이제 제자로 두기도 했단 말이에요. 막 이승만이 막 놀러 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조금 외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미위원부를 두어가지고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러한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시정부의 구성, 어떠한 구성으로 지금 임시정부가 굴러가게 되는가, 이러한 모습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시정부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기. 자, 왜 위기일까? 자, 위기. 왜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 걸까? 자, 좀 이렇게 됐네. 자, 그랬을 때 위기가 왜 찾아오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내에 있는 국내랑 이제 그 접경 지역에 있었던 연통제라든가 연통제, 그리고 교통국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립니다. 왜 붕괴가 되냐면은 일제가 아주 촘촘하게 되게 방해를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감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통제라든가 이 교통국이 붕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임시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구조가 지금 사라진 거야. 사람은 예민해질 때 되게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조금만 뭐해도 이제 막 으르렁거리잖아. 그러한 것처럼, 배고프면 여러분들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벌어지게 되는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있어. 근데 외교 쪽으로 하는데 성과가 별로 없네.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국가들이 일본의 눈치를 좀 보기도 하고요. 굳이 뭐 조선의 독립을 지지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도가 이제 임시정부 수립이 이제 1919년 4월 이제 11일 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때면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으로 활동한 때였거든요. 승전국 돼가지고 이제 막 으쓱으쓱 거리면서 막 이럴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한국을 독립을 시켜줄 이유가 있는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다운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외교와 그리고 무장투쟁 계열 무투파가 갈등하게 돼요. 배고프니까 있는 곳간에 인심이 나오는 것처럼.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교 무투가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갑자기 여기서 핵폭탄을 터뜨리게 되느냐? 바로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자, 위임 통치서를 제출합니다. 위임 통치서. 잘 보일까요? 자,
국제연맹은 뭐냐면은 당시의 유엔과 같은 기관이에요. 근데 얘들아 봅시다. 위임 통치서야. 위임이 뭐예요? 맡긴다고. 근데 뭘 맡겨? 통치 권한을 맡긴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 통치권을 맡긴다고. 자, 누가 화가 나요, 지금? 지금 요거 때문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어디에다가, 국제연맹에다가 바치겠대. 응?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야. 또 국제연맹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 친한 국가들도 많단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독립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누가 이 무투 계열이 아주 극대노합니다. 빡쳤어요, 그냥 아주. 특히 신채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고 이승만 그대는 없는 나라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투파와 이 외교 독립론 간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돼요. 이건 더 이상 이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엄청난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회의가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국민 대표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1923년이고요. 자, 국민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임시정부,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그리고 막 체제도 완전히 무너졌잖아. 지금 연통제, 교통국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누구가 있어요? 요거 조금 이제 구분해 주세요. 이렇게. 자, 요 안에서 누가 있었느냐? 개조파. 야, 고쳐 쓰자. 그리고 누가? 창조파. 야, 새로 써. 못해 이거. 그리고 그 안에서 얘들아 싸우지 마. 왜 그래? 그거 내려놔. 현상 유지파. 요렇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개조파 같은 경우는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현상 유지 같은 경우는 김구 선생님, 그리고 이제 창조파 같은 경우는 신채호, 이동휘, 요러한 사람, 박용만, 요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막 갈등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임시정부가 거의 와해됩니다. 거의 그냥,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반에 들어갈 때, 나 쟤랑 같은 반 하기 싫은데, 딱 걔가 이제 같은 반이 됐어. 그러면 이제 이 반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은 당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예요?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 그런데 자, 우리 예를 들어 보면은 방 정리를 할 때 이사를 한 다음에 냉장고를 어디다 넣고 침대를 어디다 넣고 뭐 의자를 어디다 놓고 이런 거 할 때 되게 막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뭐 싸우기도 하고, 그걸 왜 거기다 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독립운동 하고 있잖아. 독립운동. 열심히 독립운동. 뭘 걸고? 목숨 걸고 하고 있잖아. 그랬을 때 이 목숨 걸고 할 만큼 중요한 독립운동을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한다?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왜 싸워? 왜 갑자기 거의 막 와해가 돼버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만 참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양보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을. 자, 어쨌든 이후에 이제 상황 어떻게 이제 벌어지게 되는가? 결과 이승만 대통령 탄핵 당하게 됩니다. 탄핵 당해요. 그리고선 누가? 박은식이 선생님이 2대 대통령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지금 무너진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셔요. 대통령 되신 다음에. 그리고선 이 20년대 임시정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가? 굉장히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거의 그냥 침체기, 유명무실, 그냥 롤링 인 더 딥,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30년 뒤 들어가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침체된 임시정부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임시정부의 배경, 그리고 구성, 그리고 위기, 플러스 결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본 내용 살펴보시고 궁금하시거나 또 이제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요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